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식개명 TV의 김상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고 계시는 영양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양제에 대하여는 영양제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영양제는 필요 없다는 주장이 그동안 맞서 왔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음식을 먹고 소화 흡수하는 데 지장이 있는 환자를 제외한 정상인은 영양제가 필요가 없으며 영양제를 복용하여 특정 영양소가 과잉이 되면 오히려 뇌경색, 심근경색, 암 등 여러 질병을 일으킨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으며 이러한 주장이 학계에서 다수설러서 거의 정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대한가정의학회가 2014년 3월 19일 건강한 사람이 비타민 등의 영양제를 먹을 필요는 없다는 학회의 공식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학회 측은 많은 의사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비타민 섭취가 부족하기 때문에 영양제를 복용하여 보충해야 한다고 하지만은 이거는 사실이 아니다. 비타민은 과일과 채소 등을 통해 충분히 얻을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밝혔습니다. 2019년 8월 26일 메디칼 타임즈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대한골대사학회는 칼슘 보충제를 섭취하면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음식으로 섭취할 것을 권고하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현대아산병원이 만들어서 홈페이지에다가 올려놓은 건강정보를 보면은 30명의 성인에게 처음 6주간은 비타민C 500mg을 먹게 하고 그 다음 6주간은 가짜약을 먹게 하고 비교 분석한 결과 비타민C를 먹었을 때는 가짜약을 먹었을 때보다 백혈구의 유전자를 손상시키는 8옥소아데닌의 수치가 높게 나타났다는 영국의 연구 결과를 소개하면서 비타민C를 마치 과자처럼 마구 집어먹던 시절은 이미 지나갔다고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섭식장애가 없는 정상인은 영양제가 필요 없으며 영양제를 섭취하면 오히려 뇌경색, 심근경색, 암 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밝힌 14편의 논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들 논문을 작성하기 위하여 추적 관찰한 인원은 무려 77만 4,900명에 달하고 2014년에 발표한 스웨덴의 연구는 무려 19년에 걸쳐서 진행되었습니다. 핀란드 연구진이 1986년부터 흡연자 2만 9천 명을 두 그룹으로 나누고 한 그룹에만 폐암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비타민 E와 베타카로틴 캡슐 20mg을 매일 5년에서 8년간 투여한 후 조사한 결과 베타카로틴을 투여한 그룹은 투여하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폐암 발병률이 무려 18% 늘어났고 총 사망률이 8%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연구 결과가 1994년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을 통해 발표되자 전 세계 의학계는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결과에 큰 충격을 받고 이 연구 결과를 핀란드 쇼크라고 합니다. 미국 예방의학 태스크포스는 2005년 1월부터 2013년 1월까지 8년간 32만
4,655명을 대상으로 종합 비타민제 효과를 분석한 결과 심근경색, 뇌경색, 암 등을 예방하거나 건강에 유용하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으며 베타카로틴을 복용한 흡연자들은 오히려 폐암 발생이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하버드대학 마이클 가즈아너 교수 연구팀은 비타민C와 E의 암 예방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15,000명의 의사를 가짜약 복용군, 400IU 비타민 E 보충제 복용군, 500mg 비타민C 보충제 복용군으로 배정하고 8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비타민C와 E를 복용한 군 모두 가짜약 복용군에 비해 전립선암, 폐암, 췌장암 등 각종 암의 예방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가즈아너 교수팀은 이 같은 결과를 근거로 암 예방을 위해 비타민C와 E 보충제를 권장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요청을 받은 코크란 연합이 오메가3에 관하여 11만 2천명을 대상으로 수행한 79건의 임상시험 결과를 분석한 결과 고등어, 삼치와 같은 생선을 먹으면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지만 생선에서 오메가3 지방산만 추출하여 만든 영양제는 심장마비나 뇌졸중 예방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미국 터프즈 대학 영양학 정책대학원의 장팡팡 교수 연구팀은 1999년부터 2010년까지 전국 보건실태조사에 참여한 20세 이상 미국 성인 27,000명을 평균 6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적정량의 비타민이나 미네랄을 음식을 통하여 섭취한 사람들은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할 위험이 적었으나 동일한 성분을 뽑아내 만든 영양제를 복용한 사람들은 별 효과가 없었으며 특히 주목되는 것은 특정 영양소의 보충제를 과도하게 복용할 경우 건강에 해로우며 특히 칼슘 보충제의 경우 하루에 1000mg 이상 복용하면 암 사망 위험이 커졌지만 음식물로 칼슘을 섭취할 땐 이런 위험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 시애틀의 프레드 허친슨 센터 마리안 노이하우저 박사팀이 폐경기 여성 16만 1,808명을 8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폐경기 여성의 41.5%가 종합 비타민제를 먹고 있었으나 암이나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의대 마이클 린체 박사는 영양제 제조회사와 의사들은 종합 비타민제 같은 영양제 섭취를 권고해 왔지만은 이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뚜렷한 임상적 근거가 없었으며 오히려 매년 23,000여 명이 영양보충제 부작용으로 병원에 입원하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양제를 복용할 필요가 없다는 환자용 지침을 2019년 1월 7일 미국 의사협회의 내과학 저널에 발표했습니다. 미국 하버드 의대 부속 브링엄 여성병원의 알츠하이머 연구 및 치료센터장인 게드 마샬 박사가 연구한 결과 비타민 E는 치매를 예방하거나 증상을 완화하지 못했으며 고용량 투약은
오히려 출혈성 뇌졸중의 위험을 높이는 부작용이 있었으며 비타민 B는 영양실조 상태이거나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환자가 아니라면 일반인에게 이 성분이 부족한 경우는 거의 없으며 두뇌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과학적 증거도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생선을 많이 먹으면 인지기능 저하 위험을 줄일 수 있지만 생선에서 오메가3 지방산만 별도로 추출하여 복용하는 경우에는 똑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며 치매에 효과가 있다는 은행잎 추출물 징코빌라바를 복용하는 79세 이상 노인 3,000명을 대상으로 6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치매의 진행을 완화하는 효과가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게드 마샬 박사는 뇌영양제를 살 돈이 있으면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이 기억력과 두뇌 건강을 개선하는 훨씬 나은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14년 11월 12일자) 신경학 회지에 발표된 논문을 보면 74세 노인 3,000명을 대상으로 절반은 비타민 B12 500mg과 엽산 400mg을 매일 투여하고 나머지 절반은 가짜약을 투여하고 2년이 지난 후 측정한 결과 기억력 및 사고력 검사에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스웨덴 여성 6만 1,000명을 대상으로 19년간 추적 관찰한 후 2013년 12월 28일 발표한 장기적인 칼슘 섭취와 전체 사망률과 심혈관 질환 사망률이라는 논문에 의하면 보충제를 포함 1,400mg 이상의 칼슘을 섭취한 그룹은 음식으로 1,000mg 이하로 섭취한 그룹보다 전체 사망률이 2.57배 증가했습니다. 이렇다면 영양제 섭취가 건강에 해롭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더 이상 논쟁의 여지가 없는 정설이 아닐까요? (2008년 2월 2일) 마크 제이 볼란드 외 8명이 공동 연구하여 발표한 칼슘 보충제를 복용하는 건강한 여성의 급성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라는 논문에 의하면 폐경기 여성 1,471명을 한 그룹은 구연산 칼슘 400mg을 투여하고 다른 한 그룹은 가짜약을 투여하는 결과 진짜 약을 투여한 그룹이 가짜약을 투여한 그룹보다 심근경색이 2.2배, 뇌졸중이 59% 증가했으며 전체 사망률도 19%나 증가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영양학과 존 앤더스 명예교수는 똑같은 칼슘이라도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는 칼슘과 보충제를 통해서 섭취하는 칼슘은 인체가 이용하고 반응하는 방법은 분명히 다르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동훈 세브란스 병원 정형외과 교수도 칼슘 보충제가 골밀도를 높이거나 골절 위험성을 줄인다고 확인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심근경색 위험 때문에 일반인에게 칼슘 보충제를 복용하라고 권고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 울펫 샤이크 교수팀은 미국 보건영양조사에 참가한 2살의 소아부터 17세의 청소년까지 1,828건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종합비타민제는
특정 영양소가 부족한 환자, 섭식장애, 영양흡수 장애를 가진 어린이 이외에는 거의 필요 없으며 영양제를 복용하면 오히려 뇌척수압 상승, 간장애, 신경장애와 구토, 복통 등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모든 영양제는 이를 알약이나 캡슐 형태로 만드는 과정에서 방부제, 이산화규소, 탈취제, 인공향, 탈색제, 인공색소, 스테아린산, 마그네슘 등 많은 종류의 유해 화학물질을 첨가하기 때문에 과일, 채소 등 천연 원료에서 추출한 물질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천연 그대로의 음식에는 들어있지 않은 많은 건강에 해로운 유해 화학물질을 함께 섭취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